다만 격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로그 Y1과 이제 로그 Y2 사이의 격차는 로그 A1과 로그 A2 사이의 격차와는 다르겠죠. 자, 우리가 컨트리 2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성장 경로 path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리 2에서 겜마 2를 높이는 경우에 1인당 GDP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텐데요. 우선 컨트리 1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컨트리 1은 여전히 6%의 증가율로 1인당 GDP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트리 2의 1인당 GDP의 성장 경로를 살펴볼 텐데 우선 타임 지로에서 겜마2가 상승하고요. 겜마2가 상승하기 전에는 우리가 앞서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림과 같은 패턴으로 자, 1인당 GDP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겜마2가 상승했고요. 다시 한번 로그의 Y2를 써보겠습니다. 로그의 Y2는 로그의 A2 더하기 로그의 1 마이너스 겜마 2고요. 자, 그런데 겜마 2가 상승했습니다. 겜마 2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이 값이 떨어진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런 현상이 일단 나타났고, 자, 그 이후에 A2라고 하는 것은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증가율로 증가를 해요. 겜마2가 상승한 직후에 우리가 한 12% 정도로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증가율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다시 6%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제로에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요. 우선 로그 A의 성장 경로는 로그 Y2입니다. 1인당 GDP의 로그 값의 성장 경로는 로그 A의 성장 경로와 매우 비슷하겠죠. 당연히 로그 Y2 1인당 GDP의 성장률은 증가율은 결국 기술 진보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점점 증가율이 떨어지고요. 자,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컨트리 2에서의 카피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리 2의 성장률이 기술 진보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전 수준인 6%로 이렇게 수렴해 가겠죠. 다시 이제 이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격차는 좁혀지겠죠. 자, 이제 로그 Y2의 경로는 로그 A2의 경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패스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타임 제로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타임 제로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 슬라이드를 타임 제로에서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타임 제로에 겜마2가 상승하기 전에는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같았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두 값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컨트리 2에서 겜마2를 상승하게 되면 겜마2가 상승한다는 것은 컨트리 2의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2는 로그의 A2 플러스 로그의 1 마이너스 겜마2인데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원래 1인당 GDP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1 마이너스 겜마2. 근데 겜마2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1 마이너스 겜마2가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퍼머넌트하게 겜마2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Y2가 하락합니다. 겜마2가 상승했으니까 이 값이 하락해서 1인당 GDP가 하락해요. 그 현상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 제로에는 Y2가 하락해요. 하지만 하락한 직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A2의 증가율이 12%까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전과 같은 증가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떨어진 직후에 이제 12%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A2가 그러면 당연히 Y2도 12%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성장률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 혹은 뭐 경제 성장률 6%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사점은 우선 경제 내 리소스를 R&D 섹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술 진보율이 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은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요. 그래서 1인당 GDP도 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수준의 어떤 하이어러키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1인당 GDP 수준도, 그러니까 격차도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갯마를 높이기 전에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1인당 소득 격차가 한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뭐 로그 값이겠지만 격차가 이제 전부 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갯마, 뭐 간단하진 않죠. 갯마2가 변화할 때 효과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갯마2 다시 말하면 R&D 부분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을 높이면 이제 컨트리 2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율 혹은 기술 진보율이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 컨트리 1의 1인당 GDP 증가율 혹은 기술 진보율에 이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원 컨트리 모형과는 매우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 컨트리 모형에서는 자기 자신, 컨트리가 하나였던 모형인데 자기 자신이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을 높이면 그러면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기술 진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수준도 이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6%로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갯마2를 높이면 전보다 빠른 수준, 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가 전에 봤던 원컨트리 모형에 대한 결론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원컨트리 모형의 결론인데요. 로그 값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수준은 갯마2가 여기서 갯마죠. 갯마가 상승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경로로 기술 수준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요. 1인당 GDP도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이후에는 전부 다 빠르게 증가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투 컨트리 모형에서 테크놀로지 팔로우의 경우에는 기술 진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테크놀로지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갯마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R&D 부분에 더 높은 비율로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컨트리 1의 1인당 GDP 증가율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 컨트리 모형에서의 결과와 투 컨트리 모형에서 테크놀로지 팔로우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여러분 기억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번에는 똑같은 작업을 해보는데 컨트리 2에서 했던 작업을 이제 컨트리 1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투 컨트리 모형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의 갯마가 상승하는 경우, 테크놀로지 리더가 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R&D 부분에 노동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컨트리 1이 갯마의 값을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갯마 1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뮤 i는 인벤션에 따른 코스트고요. 뮤 i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기술 격차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카피 코스트고요. 나머지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했었어요. 그래서 뮤 i는 인벤션 코스트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고 이 경우에 이제 갯마 1만 상승하는 경우. 그래서 갯마 1이 상승하면 전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R&D 부분에 투입될 테니까 기술 진보율은 전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갯마 1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똑같은 그림에 이제 다른 곡선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제 컨트리 1에서 갯마를 높이게 되면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여기에서 인벤션 코스트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컨트리 1에서 기술 진보율이 6%였던 것이 대략 7.5%로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갯마
원래 gamma 원의 값은 20%였고